안녕하세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월 6일에 공개된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 사업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2025년과 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특정 기간에만 가능한 제도인지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짚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을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어르신에게 연결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나 수행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 구직자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민간 일자리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무 가능 조건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은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제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는 1년 내내 연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시간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기준입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 등록, 기업 발굴, 취업 알선, 취업 등록, 사후 관리까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실제 취업 연결 시점입니다. 이 사업에는 특정한 신청 시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 수요가 생기면 연중 수시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어르신도 연중 언제든 구직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처럼 1월이나 2월에만 몰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 수요가 비교적 많고 수행기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소진과 사업 마무리 영향으로 지역별 편차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 막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 운영 구조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무를 관리합니다. 그 아래에서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곳이 수행기관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수행기관이 민간기업과 어르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제 2025년과 26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공익형 일자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취업 알선형 일자리에 대해 확실히 아신 다음 어르신들께서 1년 내내 이 유형에도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 연령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1965년생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었고 2026년에는 1966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자연스럽게 한 살씩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예산 규모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국비 기준 약 5,5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에는 3,7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폭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연결 숫자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취업이 유지되는 사례를 더 중요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 실적 쌓기보다는 연결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2026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 취업 유지자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몇 개월 단위로 비교적 느슨하게 보던 기준이 2026년부터는 날짜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12개월은 366일 이상, 24개월은 731일 이상,
36개월은 1096일 이상, 48개월은 1461일 이상입니다. 즉 1년쯤 일했다는 표현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채워야 인정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사례는 점점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근무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도 단순히 연결만 해두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하거나 중간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취업 이후에 혼자 버텨야 하는 구조에서 유지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가까워진 셈입니다. 또 하나 조용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노인복지법 중심으로 다뤄졌다면 202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 지원 사업의 위치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취업 지원이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어르신을 연결하고 이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취업발전형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처럼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일자리의 성격도 공공형과 다릅니다.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는 환경정비나 공익활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기업 취업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는 기업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단기간 일할 자리를 잠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고 가능한 한 오래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숫자보다 취업 이후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여기서 정부 예산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정부 예산은 어르신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행기관의 위탁 운영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연결보다 실제 취업과 유지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발전형 노인 일자리는 정해진 기간에 잠깐 일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1년 내내 민간 취업을 연결해주는 상시형 취업 알선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예산은 줄었지만 대신 실제 고용 유지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취업 알선형 일자리의 업무 내용, 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오래 유지되는지 등 보다 제도가 아닌 현장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속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